2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 A 수업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지난 시간에 탐구 활동했던 것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차피 내일부터는 얼굴 볼 테지만요. 그 전에 선생님 얼굴 미리 알고 와, 우리 과학 선생님이구나 라고 인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미리 얼굴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 탐구 활동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전하를 띠는 이온, 또 하나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것이었죠. 자, 먼저 전하를 띠는 이온 활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잘 보고 탐구 활동을 잘 했던데요. 결과를 보니까요,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한 95%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추었어요. 그렇지 못한 다른 친구들과 정답은 맞추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요, 실험 영상에서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증류수와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온 음료와 설탕 수용액에 간이전도계를 꽂아서 어떤 용액에서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에 두 가지 용액에는 전기가 흘렀고요. 어떻게 확인했냐면 간이전도계에 불이 들어왔고 삐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뒤에 있는 두 가지 용액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용액은 무엇이었냐면 연화나트륨 수용액과 이온 음료였고요. 설탕 수용액과 증류수는 삐 소리나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간이전도계의 반응을 보아서 전기가 통하는 것은 두 가지 용액인 걸 알 수 있는데, 전기가 통하는 용액의 물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선생님, 설탕 수용액에는 이온이 없나요? 네, 설탕은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분자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옆에 있는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면서 분자를 이루거나,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잃거나 외부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된다고 했죠. 설탕은 그 중에서 분자를 이루는 물질이고요. 분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염화나트륨은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음이온인 염화이온과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나트륨 양이온으로 구성된 것이죠. 이온 음료에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온이 들어있고요. 해서 두 가지 용액에서만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가 흐르는 이 두 물질의 공통점은 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증류수는요? 증류수는요, 진짜 순수한 물이에요. 증류라는 거는요, 물을 끓여서 기화된 물을 다시 액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증류수에는 사실 이온이나 다른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전기가 통하는 까닭은요, 그렇죠. 이온이 전기적인 성질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전하라는 것은 전기적인 성질을 입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전원장치를 연결할 때 양이온은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쓰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잘 잡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수용액 같은 것에 전원장치를 연결했대. 그러면 여기에 양이온이 뭐가 들어있어요? 좋아,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죠. 이 나트륨 양이온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중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네요? 이거는 전기력인데요. 전기력을 생각할 때는 자석의 힘을 생각해 주는 거가 되게 좋아요. 이해하기 쉬워요.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척
력이라고 하고요.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는 힘, 서로 다른 극은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전기에서도 플러스 전기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고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 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해서 이 양이온은 두 전극 중 어디로 움직이게 되냐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온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지요. 플러스 전기 또는 플러스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5번.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무엇이 들어있어 전기가 통하지만 설탕 수용액은 무엇이 들어있지 않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요? 맞아요. 이온이죠. 자,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있는 탐구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이온이 어떤 용액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탐구 활동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 확인. 자, 여기서 말하는 앙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에 녹지 않아서 뿌옇게 고체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앙금이라고 하는데요. 고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덩어리도 있고 가루도 있죠. 얘네들은 굉장히 미세한 고체예요. 눈으로 보면 마치 연기처럼 보이죠. 1번, 이온이 들어있는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성될 때가 있다. 다시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은 앙금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두 용액을 섞었을 때 하나의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또 다른 쪽에 들어있는 음이온이 만났다는 거죠. 두 개가 만나서 앙금, 물에 녹지 않은 앙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처럼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스포이트가 있고 여기 시험관이 있는데 시험관에 들어있던 양이온과 스포이트에 들어있던 음이온이 만났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뿌옇게 흐리게 보이죠? 구름처럼 보이죠? 연기처럼 보이죠? 이것이 바로 앙금이고요. 이거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 고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자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연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참, 선생님이 여기 스포이트에 지금 음이온이 들어있다고 했나요? 스포이트에 양이온, 시험관에 음이온이 들어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직접 볼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제시한 영상은요, 이렇게 5가지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그 위에 무슨 용액을 떨어뜨렸냐면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요. 질산은 이온을 떨어뜨렸을 때 증류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은 이렇게 앙금이 생겨서 뿌옇게 흐려진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질산나트륨 수용액은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증류수에는 어떤 이온이 있다고 그랬니? 이온 없다고 그랬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이 있을까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있죠. 염화이온이 음이온이고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입니다. 질산나트륨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이 있냐면 앞에 글자 질산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게 양이온인가요? 네, 양이온은요, 보통 그 물질의 이름에서 뒤에 있는 게 양이온이에요.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 질산 이온은 음이온. 마지막으로 염화칼슘 수용액은요. 좋았어요. 염화이온과 칼슘 이온이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봐라. 질산은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이 있겠어요? 예, 양이온과 은이온, 그리고 질산 이온이 있는데 이 질산 이온이 음이온이고 이 이온이 양이온이죠. 그럼 보세요. 두 가지 용액에 앙금이 생겼으니까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요. 수돗물은 어떻게 됐는지 관찰해 봅시다. 수돗물을 떨었더니 수돗물도 이렇게 뿌옇게 흐려졌대요. 자, 그러면 수돗물에도 앙금이 생겼구나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빨리 정리할게요. 질산은 수용액에는 질산이온과 은이온,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질산나트륨 수용액에는 질산이온과 나트륨이온, 염화칼슘 수용액에는 염화이온과 칼슘이온. 됐나요? 이름 보면 돼. 여기 앞에 있는 거 음이온, 뒤에 있는 거 양이온.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잘 째려봐. 질산은 수용액에 음이온과 양이온이 들어있지요? 근데 지금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랑 염화칼슘 수용액만 앙금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에 어떤 이온이 질산은 수용액과 만났다는 거죠.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걸 찾아야죠. 뭐예요? 그렇죠. 염화이온이에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에 들어있던 염화이온과 질산은 수용액에 어떤 이온이 만난 거다? 근데 봐봐. 앙금은 어떤 거라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한 거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염화이온은 음이온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네, 화이온. 화이온이니까 음이온이죠? 네, 종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자, 염화이온은 음이온. 그렇다면은 질산은 수용액에 있는 누구와 만났겠어? 누구와 반응했겠어? 맞아. 양이온인 은이온과 반응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 실험에서 생성된 앙금은 어떤 이온이 반응한 것인가? 질산은 이온의 은이온과 의이온 아니고 은이온과 그리고 염화이온이 반응한 것이죠. 실험 결과로 보아 수돗물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온을 쓰고 그 까닭을 생각해보자. 수돗물도 뿌옇게 흐려졌죠. 앙금이 생겼죠. 그러면은 질산은 이온에 있는 은이온과 만나서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는 뭐다? 그렇죠. 염화이온이죠. 왜냐하면 앙금이 생성되었으므로. 더 자세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이걸 쓰자.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하여 앙금이 생성되었으므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EBS 선생님과 함께 지금 공부한 전하를 띈 입자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시고요. 우리 수요일 날은 선생님이랑 만나서 우리 1단원이 벌써 끝났거든요. 물질을 이루는 성분에 대해서 우리 잘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지를 통해서 빠르게 한 단원 정리를 할게요. 우리 내일 만나요.